자, 월요일 코너는요, 일침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권에 따끔한 일침을 내려주실 바로 그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항상 그냥 에너지가 넘치시고 긍정적인 아, 근데 기운을- 오늘은 아니에요. 왜요? 어저께 저녁에 지난밤에 야반도주 한 사람이 있어서. 아, 저도 안 그래도 진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야, 아니, 우리를 그렇게 속인 거 아닙니까? 사실 정부가? 아니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네. 주요 피의자이자 지금 네. 공수처의 피의자이자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나 최상병 특검 또 그 여러 가지 사안에서 주요한 증인이 될 사람이거든요.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에서도 주요 그렇죠. 증인이 될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빼돌리는 거니까 감추고 싶은 게 뭡니까 도대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었고, 네. 그랬는데 대통령실, 법무부에서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 수 있었지? 알고 봤더니 이미 출국 금지도 2주, 2달 전에 먼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법무부는 나는 몰랐다. 우리가 그런 까지 알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황당무계한데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니까 원래는 일찍 호주로 가기로 했다가 우리 그날 출국 안 합니다. 우리를 안심시켜 놓고 갑자기 어제 도망가 가버린 겁니다. 공수처에 나가가지고 4시간 정도 그거는 조사받고 형식적인 조사만 그 다음 하고. 날 출금 해제시키고 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어저께 밤에 갔는데 와. 어저께 이제 사실 민주당 의원들 한 20여 명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시간 전부터 들어가 있었대요 출국장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실 캔버라거든요. 캔버라. 그 대서관이 있는 데는. 네. 근데 거기가 바로 없으면 시드니에 가서 갈아타는데 시드니에는 지금 호주 교포들도 엄청나게 시위하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피켓팅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것도 브리스번이라는 다른 도시로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마 도착해가지고 네. 저기 할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강화하는 오히려, 그쵸. 이런 방안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어허. 왜냐면 이게 너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보내서 무엇을 막고 싶은가, 네. 어떤 말이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는가. 네. 게다가 지금 MBC나 이런 취재진들한테도 이 사람이 나가는 거를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서 기다렸는데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가 있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안 보이는 곳으로 해가지고 미리 빼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검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거는 위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그때 나가려고 맞아 그러는 변장해서 거를 나갔었죠. 예. 그거를 잡았는데 이거는 그냥 뻔히 뜨고도 이러고도 그냥 빼돌린 거예요. 근데 야. 아니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국민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를 그렇죠. 왜 지금 한 달 전에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 네. 공수처 처장을 바꾸죠. 지금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수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최상병 특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루고 나면 특검 그래도 그거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한 달 전에 이거를 해가지고 빼돌리기까지 하느냐. 호주 대사는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빼돌리느냐. 이건 다 같이 그리고 그동안 MBC에서 매일매일 특종을 낸 게 가장 저는 그 뉴스 들으면서 밤에 2시에 그거 듣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깨버리고 말았는데 작년 7월 31일 날 한 통의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02번으로 시작되는 739로 시작되는 그게 청와대, 바로 용산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네. 저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급하게 움직여가지고 저기를 빼달라 임성근 사단장을 빼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다가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예.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신범철 차관 신범철. 지금
저기 충청권에 공천 공천됐습니다. 받았어요. 예. 또 하나 국정원의 1차장인가? 임종득, 예. 이 사람도 공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피의자와 증인들을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빼돌리거나 아니면 공천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예 어. 나중에 체포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글쎄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어. 너무 비상식적인데 네.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담한 일을 하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왜 그 표현 있잖아요. 막 끝이 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좀 밝히기가 좀 곤란한데 좀 있으면 터진다는 그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대통령실 외압의 근본적인 물음은 그 사람 한 명을 지금 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임성근 전 그럼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왜 꼭 구해야만 하는가지. 여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적당히 하면은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적당히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그걸 파고 있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연결 고리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하게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하여튼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랬는데 한동훈 검사장 구해주느라고 여러 가지 무리수 뒀지. 그랬죠. 거기다가 김건희 지금 특검법 특검법, 막느라고 네, 지금 또. 저기 하지. 네. 임성근 사단장은 솔직히는 임성근 사단장이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하게 그 임성근 사단장 하나 그냥 구하겠다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가 버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근데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뭐가 있는지까지는 네, 모르죠. 모르겠는데 네.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솔직히 외교부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슨 외교를 한다고 호주 대사를 임명하느냐. 호주는 뭐냐 도대체가. 옛날에 호주가 또 미국에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죄지었을 때 호주를 많이 뭐 보내고 막 이랬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거가 갑자기 연상이 되면서 뭐라 그거랑 지금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연상이 되면서 막 이상한 그 얘기까지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쪽에서 어떻게 나는 게 교포들께서는 아마 엄청나게 매우 반발을 기분 계속 하실 나빠하고 테고요. 예, 싫어하고 있죠. 호주 쪽에서도 아그레망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아니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거를 대통령실도 잘 모르는데 아니 호주에서 뭐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건 당연히 인사 쪽에서 한국 측에서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질 거거든요. 출국 금지됐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그걸 다시 해제를 시켜가지고 보냈다. 얼마나 그거 모욕적인 사안이에요. 이게 외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사안이니까 호주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또 그거 막으려고 또 뭔가를 또 퍼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 이게. 어제 MBC에서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네. 이종섭 전 장관이 항공기 탑승구로 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 마주쳤던 뒷모습을 것을 보여줬죠. 그거를 이제 찍고서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은 안 들렸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해? 막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자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오죠. 이제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그건 다 얘기가 된 거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다 얘기가 된 거고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뭐 그냥 반이 얘기했던 거는 뭐 공수처에 나갔다. 자기 수사 한번 받았다 이 얘기일 텐데 그런 걸까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조사 받았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전 장관의 마지막 출국길까지 나와서 이 호주 대사 임명을 빨리 처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은 마이동풍이 돼버렸다. 지금 국회에서 할 활동도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무장관, 외교뿐이고 법무장관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출금된 것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출국금지를 누가 자기네가 합니까? 하면서 법무부가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하고 뭐 연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인사검증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무슨 출국금지 된 것도 모르고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바보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총선 공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총선 한 달 전에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다 아셨죠? 네. 지난달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고 막 그러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과학 표집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이제는 이제 한 달 전에 사실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고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의 우세로 다시 여러 가지가 보이고 정리가 있고 되죠, 다시? 각 또 예. 지역의 판세 같은 것도 보니까 바닥의 민심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40 총선에 이번 22대 총선의 가장 큰 키다. 뭐 이거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변수가 또 나오겠지만 이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공천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의가 있기 전에 국민의힘의 공천과 그 제의를 다 부결되게 만든 이후에 국민의힘 공천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 180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현역은 이제 다 경선으로 몰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완전히 현역 불패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 거의 한 뭐 35%. 현역 교체가 31%,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5선 이상이 6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강남권하고 TK에서 기존 빼고 그다음에 주요한 자기네들이 그동안 꽂고 싶었으나 잘 못 꽂았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이른바 박근혜 라인 2명, 유영아와 도태우 이 두 사람 말이나 되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을 정말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농락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상병 관련되는 두 사람을 꽂은 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는 사면을 미리 해가지고 약속 사면 공천이라고 하는 맞아요. 사면 미리 해가지고 꽂은 거 있고 거기다가 그것도 이제 국정농단에 댓글 조작하던 사람들입니다. 아. 이명박 때 MB 때 얘기예요. 네. 댓글 조작하던 이른바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사면해가지고 꽂은 거는 왜 그러는 거냐. 거기다가 이제 막말이 막 하고 있잖아요. 성일종의 그 말하자면 히데요시 네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등 방문이. 그 다음에 이등 방문으로 하는 게 우리는 확실하게 예, 잘 알죠. 인재. 예, 그 다음에 이토 또 히로부미. 예. 음란한 말을 한 장해찬, 의원들, 예. 이런 사람이 있질 않나. 그리고 그 전에 이른바 핵관들, 네. 핵관들을 이제 주진우라든가 이혼모를 꽂은 것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강남 갑에도 네. 아니 강남 병에도 병에도. 이런 데를 이제 꽂으니까 거기다가 TV 조선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 TV 조선 출신을 2명이나 꽂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이 방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이해가 네, 네.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왜 이 강남 공천에 이렇게 또 다 뭘 줍니까? 글쎄 서초울하고 송파 뭔가 어디하고 왜 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무조건 지금 당선되는 그것도 데잖아요.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나와서 가령 이번에 JTBC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 민주당에 든 사람이 있는데 이정은, 예. 이 사람은 한 2년 대선 때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그렇죠. 고생하고 예, 표를 닦고 예.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고요. 네. 이거는 막 TV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약속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지금 요새 비판 사설을 쓰는 데는 중앙하고 동아일보예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방송통신 쪽에도 그렇고 이런 공천에도 그렇고 완전히 올인하고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뭐 폄훼하고 이러는 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모종의 또 라인업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자,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530명이 공천 신청했대요. 뭐 그건 항상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여당에는 한 4,500명씩 항상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걸러져 가지고 보통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2배수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도 많거니와 네. 또 막 가슴이 부푼 극우 유튜버들도 많고 그 안에는 김행 전 여성부 장관 후보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저기 해가지고 한번 넣어봐. 이런 그냥 넣어본 사람들도 꽤 수준이에요? 있고 그냥 넣어본 거야? 아니면 뭐가 얘기가 돼서 넣은 거예요? 얘기가 돼서 넣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넣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건 뭐 항상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금 나오는 거는 항상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일부러 얘기를 흘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지금 잘 모르겠는 거는 제가 열심히 그걸 찾아봤는데 공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투표가 우리가 이쪽에 민주당 쪽에 지금 여러 저기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공관위에서 하려나 봐. 자기네 또 맘대로? 한동훈하고 뭐 공관위원장하고 하려나 봐. 그러니까 뭐 모르죠. 성적표를 어떻게 적는지 어떻게 할지 그걸 모르죠.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죠. 네. 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른바 커트라인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2~3배를 뽑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할 텐데 순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건 지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한테 비례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일부러 그거는 정확하게 노바가 아니라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넣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자기네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좀 체면에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선대위원장까지 벌써 흘리고 그렇죠. 있죠. 그거죠. 선대위원장 자리를 이제 이분을 세워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요한 씨가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미래 아니 이제 입장에서는? 원래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그 약간 외국물 먹은 사람을 일단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진짜요? 허용을 그거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은 뭐 이중 국적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이른바 퍼포먼스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다 나가라. 뭐하고 뭐만 빼고는 다 나가라. 네, 맞아요. 물갈이 하겠다. 다 물갈이 한다고. 장제원 하나 했잖아. 아무것도 못 했잖아. 그런데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죠. 하나는 호남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호남에 요번에 호남 쪽에 한 4~5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못 믿겠는데 이 사람은 호남인으로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셀럽으로 좀 팔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아무 정말 요만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요만큼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래도 막말은 좀 덜하고 좀 점잖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말을 그동안도 엄청나게 했죠. 그래요? 아니 그냥 나갈래 우유 먹고 나갈래. 이거 막말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나가가지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때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승민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승민한테도 막말하고 이 양반이 뭐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외국 사람이라는 거를 가지면서 필요할 때는 어허. 우리말을 잘 하면서 거기다 사투리까지 구사하면서 자기 네.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칫했다 중요할 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의심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 거기다가 뭐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뿌리까지 한국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마음 좋게 생긴 아저씨라고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인요한이라고 하는 이 셀럽을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현혹하고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근데 뭐 어차피 별로 도움도 영향력이 안 될 없어요. 거예요. 영향가도 없을 거예요. 자,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사실 뭐 국민의미래 비례 선대위원장 맞는 게 특별히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비례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그 아니 어차피 국민의 미래는 그냥 별도로 정해져 있기 선대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 거죠. 그렇게 형식적인 뭐 근데 뭐 필요하긴 필요하니까는요. 그렇죠. 네. 자, 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정우택 의원 맞아요. 돈봉투 의혹이 그것도 그렇게 있죠. 명확한데 네.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그런 의혹이 기각됐다 이러면서 마치 모든 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그건 말도 안 돼. 공천을 확정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귀는 너무 잘 들리잖아요. 종이 바스락대는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인데 눈에 보이는 건 절대로 안 믿어.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도 그러니까 나왔는데 눈에 보여서 저기 뭐야 돈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놓는데 네. 디올백을 거기 딱 받아가지고 놓는데 네. 그런 거는 영상 자료는 안 믿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막 만장일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그냥 정우택 의원 편을 다 들어줬어요. 왜 네. 그렇게 그분을 꼭 이유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저는 뭐 항상 캐비넷을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도 그 정우택 지역구 내에서 알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작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작이라도 있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 공작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안에 뭐가 있나 보죠.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저는 짐작하고는 있는데 뭐, 그래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참 세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뻔뻔하고 무작스러운 거죠.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정우택 의원이 나가는 지역구에서 네. 정우택 의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럼요. 왜 그렇게 높아요? 아니 이 양반이 6선 아니에요. 6선 되는 거 아니에요. 5선 지금 5선이고 6선 되는 거니까. 워낙 이쪽에 토호 중에 하나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비리가 사실은 있다고 막 그렇게 계속 그 카페 사장은 솔직히 목숨 내놓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비리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는 또 충청권에 박덕흠도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또 박덕흠. 거기도 거기도 공천받았잖아요. 공천받았잖아요. 하여튼간에 비리와 특히 돈에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자기 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데가 국힘이고 또 검찰이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보면은 큰 박스는 의원님이 가져가시고요. 큰 박스 안에는 뭐가 딴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미 지금에서. 나와 있잖아요. 봉투 100만 원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돈봉투 카페 업주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점심 어떠냐?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 카페 업주랑 연결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본인이 예약하겠다는 그 카카오톡. 근데 이거는 이후에 검찰의 수사도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장해찬의 그 예전에 페북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 같은 게 우리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국힘 내에서의 정적이 퍼뜨리는 거다. 그래서 내부 공작성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내부에서는 어느 만큼 먹힐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검찰에 고발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건 검찰을 할수 믿기가 좀 있습니다. 곤란해서 어쨌든 카페주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론 세상자와 100만 원이라고 적힌 메모장 이제 이걸 딱 공개를 하면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200만 원, 9월 3일 멜론 세상자와 100만 원, 10월 1일 소고기 양주 접대와 100만 원, 10월 2일 보좌관에게 100만 원, 10월 7일 후원금 300만 원 입금 등 정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돈 봉투만 5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또 후원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관련해서 이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맞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다라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특히 정우택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악의적인 정치 공작 마타도어는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 나는 매우 결백하다. 형사 고소를 했었으며 앞으로도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안으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럴까요? 분명히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하든 간에 게다가 네. 예,
국민의힘 또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로 교육받았다, 뭐 교육 뭐 양성되었다 이런 얘기. 성일종 의원, 또 도태우 씨, 도태우 변호사, 5.18은 북한이 개입한 것이다 이런 주장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다 과거 발언이다, 옛날 일이다든지 이런. 아니 모르는데요.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 5.18 북한 개입 기가 얘기에 막혀서.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국민의힘 측에서 네. 그 옛날 얘기다, 과거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탄핵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7년 전 얘기 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는 그냥 하나만 나와도 그냥 막 물어뜯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봐야 돼? 막말 망언들 하는 이런 망언 제조기들 국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망언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누구냐? 박근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이다. 그리고 혹시나 박근혜가 뭔가를 변심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국가에 참- 대한 생각도 없고 아니 어떻게 유영아 같은 그야말로 집사스러운 사람 도태우는 그나마 이념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도 있어요. 유영아는 한 게 뭡니까? 감옥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기 몸종과 같은 집사를 하나 세우겠다는 게 유일하게 박근혜가 저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나는 이런 거는 정말 전 대통령이 그래 이러면 안 돼. 재판까지 정말요. 거부하면서 네. 나는 정말 모욕당하고 음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맞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주는 떡고물 유영아 공차 하나 줄게 요거 하나 받고 지금 본인이 그 모든 모욕을 다 감수하고 감내한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하게 싸워야지. 싸우질 않고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서 떡고물인지 뭔지 이거 하나 해가지고 뭐 노후에 몸 좀 거느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정말 왜냐면 공인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너무 네.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민주당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이번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몫으로 4명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교수라던가, 그다음에 전지의 전재 변호사 활동가가. 활동가, 그다음에 임태훈 소장 등등 이제 해서 네. 4명이 뽑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각기의 세 개의 분파에서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기서 뽑힌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요. 뭐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더불어 비례연합에서 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마 이제 다 저기를 보면은 이제 네.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이쪽에 이른바 비례연합의 이른바 라인업이나 조국혁신당의 라인업은 저는 사실 신장식 변호사 1호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라인업들이 약간씩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데 근데 지금 진보당에서 뽑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용해인과 저기에서 뽑은 사람이나 용해인은 이제 이미 검증된 사람이긴 하나 두 번째 재선 비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분이 실망스럽기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쉽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여기서 민주당이 뽑은 사람들하고 또 섞일 거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지도 모르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최종적으로 누가
번호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지켜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선대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좀 발휘하면은 통합이 잘 되고 이 공천 문제는 결국 해결될 거다. 3월 10일 정도 되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요즘에 지금 그런 모습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회복을 했고 더 중요한 게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이렇게 세 분이 지금 3톱 체제로 정리해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오늘 발표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정치력인가요? 이게 이제 혁신 공천과 공천 혁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현역의 물갈이가 엄청나게 됐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다선 중진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한 두세 개가 더 또 이렇게 생길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원들 일단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이 야 우리가 투표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바꾸네. 어허. 거기다가 요번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당원들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리 당원 국민이 50이거든요. 근데 네. 일반 지지자들도 그게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번에 180석을 가졌지만 내부에 그 분열, 이른바 그 시끄러움 비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람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번엔 그렇죠. 제대로 뽑아서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뭐 저는 뭐 이거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찬 의원님은 대쪽같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도 이제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안 돼. 얘기가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뭐 그쪽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세게 이쪽을 또 이렇게 또 분리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김부겸 총리님은 상생을 얘기하시는데 상생이 뭐예요? 저는 일단은 상생이 뭡니까? 이번에 22대 총선은 심판입니다. 심판. 알겠습니다. 지금 상생 논할 때가 아니다. 급하다. 심판해야 된다. 심판입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용인청 지역구에서 경선에서 이겼어요. 네. 결국 공천을 확정받은 건데 그거는 대단해요. 국민 경선인데. 대단해요. 일반. 왜냐하면 그거는요. 더군다나 상대의 박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년 가산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정치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 지지력, 그다음에 뭔가 스피킹 파워가 있는 사람, 그렇죠. 중앙에서 뭔가 힘있게 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심판입니다. 심판. 조국 혁신당 그러면 열석도 야.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열석까지는 안될것 쉽지 같고. 않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지금 뭐 20%까지 하는데 나중에 조금 떨어질 거라서 최소한도 6석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으면 10석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마 더불어민주연합하고의 이 관계에 관계?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개혁신당. 다만 건투하십시오. 개혁신당 김종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치하라고 개혁신당이 나왔지 누가 반도체 연대하라고 나왔어. 누가 기술자를 뽑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가령 당연히 지금 대구에서 유영아 도태우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아니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가지고 이걸 심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나오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저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을 수 있는 깡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박근혜의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만은 윤석열은 꼬리에 싹 말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젊은 혈기마저 없다라는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한 말씀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